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의사 김남식입니다.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약을 먹으면 간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런 이제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약은 여러 가지 약재들을 조합해서 쓰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한 건이나 두세 차례의 어떤 그런 건수를 가지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하고 평가하는 것이 그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적인 방법론들이 이제 성립이 되면서 과학적인 객관적인 방법을 따라서 한약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연구한 결과들이 이제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한약이 실제로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인성 간 손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항생제를 비롯한 양약이 그런 것들을 많이 유발하긴 하는데 한약도 혹시 그런 물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이 실제로 간을 손상시키는지에 대한 이제 대규모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연구는 한국한약연구원에서 이제 3년의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1,0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입원을 하셨을 때 간 수치를 재고 또 퇴원을 하셨을 때 간 수치를 재가지고 그동안의 한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혹시 간 수치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1,000명 중에 단 6명만 간 수치의 상승이 나타났고 6명의 상승도 이게 과연 한약이랑 결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남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바로 0.6% 정도인데요. 0.6% 정도면 약인성으로 생길 수 있는 간 손상의 비율은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생척추관절 연구소에서 한 연구를 보면 더 긴 시간 동안, 약 8년 동안 7,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입원을 하실 때 간 수치를 비교하고 그리고 퇴원을 하실 때 간 수치를 비교를 했어요. 그래 봤더니 처음에 입원하실 때 간 수치가 높았던 환자분들이 350명 정도가 되셨고요. 그리고 입원을 하셨을 때 350명이셨고 퇴원을 하셨을 때 간 수치를 재봤더니 약 200명 정도만 간 수치가 높았습니다. 한약을 꾸준하게 복용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간 수치가 더 개선이 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처음에 입원하실 때 약 5,000명 정도 간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그중에서 단 27명만 간 수치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연구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한 결과인 0.6%와 일치하는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한약을 먹었을 때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0.6% 정도이고 오히려 간 수치가 호전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약이 간 수치를 호전시키는 그런 결과를 보일 수도 있을까요? 다음의 자료를 보시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간 수치의 레벨입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이제 A형 간염을 앓으신 환자분이신데요. A형 간염을 앓으신 환자분께 한약을 11일 동안 투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한약재 중에서도 간 기능을 보호해준다고 알려져 있는 약재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한약을 투여를 했더니 보시면 약 11일 만에 모든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보이면서 완치를 하셨다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구 그리고 해외에 있는 연구에서도 대만에서 진행한 코호트 연구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간 경변, 그러니까 간 수치가 안 좋아지고 간이 파괴되면 나중에 딱딱해지는 간 경화가 생기잖아요. 간 경화 환자에 있어서 한약을 사용했더니 오히려 사망률이 더 낮아졌다라는 결과도 있고요. 또 대만의 연구이기도 한데요. 신기능이 안 좋으신 분, 그러니까 신장이 깨지신 분, 신장 기능 수치가 깨지신 분께 단기를 포함한 약재를 많이 사용을 했더니 오히려 사망률이 더 낮아지고 생존율이 상승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한약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을 좀 복용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성분들이 이제 밀크시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을 많이 복용을 하고 있으시고요. 또한 이제 우루땡이라는 이제 그 상표명으로 많이 알려진 그 UDCA라는 성분들을 복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이제 간 기능을 보호하고 그리고 간 수치가 상승했을 때 병원에서 이러한 약재들을 처방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재들을 평소에 많이 복용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약재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한약입니다. 밀크시슬이라는 약은 저희가 한방에서 예로부터 이제 청열 해독이라는 한의학적인 기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간 기능 상승하는 걸 일치하는 소견인데요.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던 약이고요. 또 한 가지 UDCA라고 하는 것은 웅담의 성분이 있잖아요. 웅담의 성분을 화학적으로 화합한 물질들입니다. 때문에 간 수치를 오히려 좋게 만들고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사실은 한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나는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질까 봐 먹지 않는데 밀크시슬을 통해서 난 다스리고 있어 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약을 복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약재들이 한약은 무조건 다 안전하고 다 뭐든지 간에 먹으면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거든요. 테르페노이드 성분들도 있고 알칼로이드 성분들도 있고 그리고 휘발성 어떤 오일들이 들어간 성분들도 있고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중금속이 포함된 광물들도 사실은 한약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독성 물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독한 약을 맞아서 내가 좀 편안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양약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독성 물질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약재들을 쓰게 되면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고 신장의 기능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약재들은 이렇게 목록화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약재들은 현대 한의학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약재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독성을 이용해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적은 용량으로만 쓰게끔 되어 있고요. 또 어떠한 약재들은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용량은 괜찮지만 약 100배나 200배 이상의 용량을 사용을 했을 때 간 수치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간 수치나 이러한 문제가 생기거나 신장 기능이 깨지는 문제들은 대부분 한의원에서 처방한 약들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다른 어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무분별하게 많은 용량을 넣고 그 성분이 좋다고 알려져서 많은 용량을 너무 진하게 복용하신 경우에 좀 그러한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던 그 사례들이 더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약의 안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한약은 굉장히 안전한 축에 속하는 약재들입니다. 대부분의 약재들은 간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신장의 기능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전체 한약을 복용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는 비율은 단 0.6%에 지나지 않고 그것도 과연 한약이 강하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문이 남습니다. 또한 간 기능을 오히려 보호해줘서 간 수치를 좋게 하는 한약재들도 있습니다. 물론 반면에 간 수치를 나쁘게 만들고 신장 기능을 깨트리는 약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은 한의사분들이시라면 현대 한의원이나 그러니까 현대에 있는 한의학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거나 잘 가려서 쓰거나 아니면 환자분들께 미리 동의를 얻고 환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의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약은 굉장히 안전하고 특히나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처방을 직접 받으시면 더욱더 안전합니다. 때문에 마음껏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이 안전한 한약을 복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의사 김남식이었습니다.